오늘은 이제 좀 블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건데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 치수기, 출력하기 이렇게 세 단락이 남아 있습니다. 명령어가 많아요. 여기 그룹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엑스 레퍼런스라든지 어트리뷰트까지 여기가 블록 명령어들입니다. 정 안 되면 한 이틀에 나눠서 하도록 하죠. 오늘 내일 나눠서 하고 안 그러면 보통은 하루 안에 끝나기는 해요. 근데 어려우면 이틀에 나눠서 하고 안 그러면 하루 안에 그냥 끝내버리죠. 명령어는 쉬워요. 명령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그룹이나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룹을 사용할까요? 왜 블록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도면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창문을 그려봤어요. 그죠? 창문을 그렸는데 어떤가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려야 되나요?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나요? 카피를 이용해서 복사하면 되죠. 근데 선택하는 게 어떤가요? 좀 불편하죠. 맞아요. 이 그룹이나 블록은 도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도면 요소들을 하나의 기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기호로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그룹과 블록의 기본 명령어인데, 그룹은 임시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 블록은 결속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룹은 약간 임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창문을 만들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옵셋 45mm 옵셋 60mm 라인 중간점에서 선 그리고 옵셋 30mm 여러분들도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룹 명령어 간단해요. 자, 그룹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그럼 그룹이 끝난 겁니다. 명령어 아주 쉬워요. 자,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그룹의 역할이에요. 그냥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요, 복사.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1200으로 했죠? 근데 1500도 된다고 했습니다. 300이 늘어나는 거죠? 이쪽으로 150, 이쪽으로 150. 스트레치. 자, 이 방향으로 150. 스트레치. 이쪽 방향으로 150.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라인,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잘리는 것도 보이시나요? 임시적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리기도 하고, 또는 라인, 익스텐드, 늘어나기도 하고, 수정이 가능해요. 하나의 그룹인데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을 그려서 트림도 해보세요. 트림, 다시
선을 그려서 연장도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게 그대로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트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생겨요. 보시면 여기 객체가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나요? 얘만?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트림하게 되면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또는 자, 다시 한번 보죠. 라인 옵셋 45mm 60mm. 자, 선 연장하고요. 트림 필렛 제가 다시 조절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연장하기. 자, 근데 여기는 전부 이거 다 붙어 버렸네. 자, 얘네들은 어떤가요? 떨어져 나가 있는 것들 보이시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룹 에디트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룹 에디트요. 추가하거나 삭제할, 그러니까 뺄 때, 그룹에서 그룹으로 추가할 때 또는 그룹에서 뺄 때 쓰는 게 그룹 에디트입니다. 보시면 그룹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룹 에디트. 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디트 오브젝트하고 리무브 오브젝트하고 두 개가 나와요. 애드 오브젝트는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객체로 추가가 되고, 자, 선택한 다음 리무브 오브젝트 뺄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그룹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룹 에디트 한번 해보시죠. 그룹 선택하고 애드 오브젝트 추가하기, 리무브 오브젝트 그룹에서 제거하기. 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렉탱글 1000, 350 X라인, 이거 지붕이죠. X라인 버티컬. 자, 옵셋 600mm 라인 250 150.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적당히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굳이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기와를 그려야죠. 자, X라인 영도 90도, 그 다음 옵셋 15mm 300mm 350mm. 자, 렉탱글 30, 30 30, 50 라인 15mm. 자, 나머지 필렛. 자, 중간점에서 선 그리고, 자, 라인.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실까요?
이제 그룹을 합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이 사각형은 빼고요. 그룹. 그러면 연결이 되겠군요. 자, 얼라인 써야죠. 얼라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엔터, 엔터. 자, 그럼 들어간 거 보이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패스 어레이. 이거 이거 아니구나. 선택하고 엔터, 패스 간격 300.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 자체가 쉬우니까 작업 자체가 많이 수월해집니다. 이 맨 끝에는 트림으로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선 정리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 부분이요. 자, 여기가 자, 이렇게 60 선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나요? 그룹이다 보니까 선 연장이 자, 되네요. 그죠? 선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긴 지워야 되고 여긴 그룹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아직까진 별도죠. 그죠? 자, 그룹 에디트. 그룹 선택하고 애드 객체 추가하고, 자, 그룹 에디트 리무브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얘는 지워집니다. 그럼 앞부분만 그룹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하고 A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와 같이 그룹이 오프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A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A가 그룹 온오프예요. 그래서 오프가 되면 이렇게 그룹이 아예 선택이 안 돼요. 그룹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A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룹 온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룹이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을 푸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죠? 이 그룹을 풀어버리고 싶어요. 익스플로드 안 됩니다. 어떤 명령을 써야 되냐면 언그룹이요. 언그룹. 언그룹.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언그룹. 그룹 풀기요. 언그룹. 그러면 그룹이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번엔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자,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룹이나 블록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렉탱글 900,200. 자, 분해하고요. 옵셋 40mm. 자, 트림. 렉탱글 820,40. 네.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 요거 문이죠. 자, 요렇게 하나 그려 보실까요? 이제는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블록, 그룹이란다. 그룹은 임시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자, 블록입니다. 블록. 그러면 이제 블록은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이제 블록의 이름을 쓰는 거죠. 단계도 도어 언더바 900mm짜리 900mm짜리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요. 이 아래 XYZ를 입력하게 되면 절대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좌표를 쓰면 안 되겠죠. 위에 픽포인트라고 하는 이 항목의 왼쪽에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준점에 XYZ 좌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떠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리테인, 컨버트 블럭, 딜리트 세 가지 항목입니다. 자, 리테인은 원본을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선, 아크 그냥 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록은 원본을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딜리트는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죠. 제가 리테인하고 만들고 언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긴 주석 축척이니까 넘어가고 스케일 유니폼 크기를 유니폼 균일하게 주겠습니다. 가로 세로를 균일하게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항목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올로우 익스플로딩이라고 해서 분해 허용이란 뜻입니다. 올로우가 허용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서 이제 도면을 주고받다 보면 분해가 안 되는 블록들도 존재합니다. 이걸 꺼서 그래요. 이 항목을 꺼서 분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아래로 가면 블록 에디터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리테인입니다. 오케이. 그럼 원본은 그대로 렉탱글, 서클, 아크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언두. 다시 블록. 그럼 여기 없단 말이죠. 도어 언더바 900 기준점 클릭하고, 자, 컨버트 블록으로 변환하기. 자, 블록으로 변환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언두 블록 도어 언더바 900 원본 삭제하고, 자, 객체 선택하고 원본 삭제. 그러면 원본이 이와 같이 삭제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보통 블록 할 때는 원본 삭제를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돼요. 인서트 탭을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 나오죠? 블록 만들기. 그 다음에 인서트 항목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내가 만든 블록. 자, 클릭하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인서트라는 명령을 쓰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클릭하면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도 불러와 보시고, 여기서도 불러와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선택하고 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서트 포인트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풀면 절대좌표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스케일을 풀어버리면, 자, 이렇게요.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엔터. X방향의 스케일, Y방향의 스케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일은 1대1대1로 놓고 로테이트 방향만 우리가 따로 놓고 로테이트 방향만 바꿔서 씁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요. 블록을 수정하고 싶어요. 자,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bedit입니다. 블록 수정이라는 명령어예요. 자, 뭐 간단하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블록 수정 창이 뜹니다. 미러. 그 다음 디스턴스 40mm인가요? 네. 스트레치 40mm. 네,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미러. 그러면 자, 바로 다 문이 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수정 한번 해보시죠. 인서트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바로 여기요. 요거구나. 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인서트를 통해서 파일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인서트는 단순히 블록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외부에 있는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인서트라는 오스냅 기억나시나요? 오스냅 인서트입니다. 자, 눌러보시면 여기 그림 나오죠? 여기가 인서트 포인트입니다. 라인, 인서트, 그리고 블록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인서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서트, 블록의 삽입점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W 블록이요. W 블록, 라이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라이트가 쓰다란 뜻이죠. 블록을 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한 거 저장하기,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 그게 W 블록의 정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블록이 아니어도 돼요. 자, 분해했습니다. 얘는 블록이 아닙니다. 그죠? 자, W 블록. 자, 똑같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얘를 누르면 블록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오브젝트에서 기준점 클릭하고, 자,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리테인 그냥 둡니다. 원본을 파일로 저장시키는 거라 원본을 손상 안 가게 그냥 둬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파일의 저장 위치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름만 바꿔놓죠. 변기라고 했습니다. 제 컴퓨터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에 변기란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제가 OK 누르면 여기 좌측 상단에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사라질 거예요. 자, OK. 자, 저장됐네요. 그러면 살펴보죠. 1이라는 폴더에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파일 오픈하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파일로 저장시켜 보시죠. 자, X 레퍼런스입니다. X 레퍼런스요. X 레퍼런스가 솔직히 가리키기가 조금 까다로운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얘는 개념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뭐 30평짜리 하고 뭐 28평짜리 하고 그 다음에 24평짜리 하고 이렇게 설계할 겁니다. 1동부터 해서 12동까지 이렇게 설계할 겁니다. 1동에 2동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12동까지 이 세 개가 계속해서 중복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와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봐. 레이아웃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동부터 12동까지 전부 다 레이아웃을 다 바꿔야 되나요? 그죠? 근데 원본을 바꾸면 도면이 이렇게 싹 바뀌면 어떨까요?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그게 조금 더 쉽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박아요. 기초를 H자 빔을 이용해서 기초를 이렇게 박아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보통 잘 모르니까 설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정이 생겼어요. 얘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이만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20층 건물이에요. 1층에 기둥의 위치, 2층 기둥 위치, 3층 기둥 위치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이 커지지 않나요? 원본을 바꾸는 거죠. 기둥에 관련된 도면이 별도로 있어서 기둥의 위치를 하나 바꾸면 1층부터 20층까지 싹 바뀌는 거죠. 어떤가요? 그렇게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자요. 제가 파일을 하나 오픈했고요. 엑스레퍼런스를 실행했습니다. 명령은 간단해요. 여기서 Attach DWG를 누르시면 파일을 하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파일을 하나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하나 불러옵니다. 인서트랑 똑같아요. 자, 불러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시죠. 저장해 보겠습니다. 얘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제가 똑같은 자리에다가 저장할 건데 이렇게요. 얘가 원본이고 그 원본 뒤에다가 제가 XREF, 엑스레퍼런스라고 해서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보도록 하죠. 자세히 보기. 평면도 원래 크기는 112KB, 엑스레퍼런스 크기는 34KB. 왜 파일 사이즈에 대한 크기가 차이가 나냐면 엑스레퍼런스는 원본을 참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본을 참조하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인서트. 자, 똑같은 파일을 제가 인서트 했습니다. 0,0에 얘는 인서트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뒤에 인서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112KB, 인서트 94KB, 자, 평면도 34KB. 왜 파일 사이즈의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인서트 했더니 불필요한 데이터는 안 들어오고 딱 필요한 데이터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얘는 데이터 자체가 안 들어온 거예요.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파일을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있어. 이렇게 가리키고만 있는 거예요. 오픈할 때 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보내게 되면 나중에 에러 나요. 얘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항상 같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엑스레퍼런스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원본을 항상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누구한테 보낼 때 두 개 같이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 나요. 자, 그 다음 엑스레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 자, 얘가 원본이네요. 제가 원본을 수정했습니다. 자, 저장. 원본 저장했어요. 인서트는 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근데 엑스레퍼런스로 넘어가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니드 리로딩. 다시 불러올 걸 필요로 합니다. 왜요? 원본이 바뀌었거든요.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불러와 주세요. 이 아래쪽에 좌하단점이 이렇게 떠요. 자. 좌하단에, 아니 우하단에 이렇게 떠요. 리로드 평면도 1. 이해되시나요? 얘를 다시 불러오셔야 됩니다 라고 뜬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compare the change 라고 돼 있죠. 이 항목은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없어져요. 도면에서 안 없어져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이게 답답한 거죠.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잘 보시죠.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얘 지웠어요. 바뀌었죠? 저장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니드 리로딩 오른 버튼. 자, 어디 갔을까요? 리로드. 여기 똑같이 뜨죠? 자, 레퍼런스 드로잉 리센트 체인지 바뀌었습니다. Do you want to compare the difference? 차이를 보여줄까요? 이건 아니옵니다. 차이점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다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엑스레퍼런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엑스레퍼런스를 써야 되는 건 도면이 완성이 안 됐을 경우 씁니다. 작업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면이 수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면이 계속 수정될 때는 엑스레퍼런스를 통해서 작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서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원본 바꾸고 리로드하고, 원본 바꾸고 리로드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작업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인서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인서트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바인드라는 명령어인데, 바인드 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언로드, 그러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리로드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경로는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로드, 리로드 하시면 되겠고, 디태치하면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경로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고, 이렇게 경로 자체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다시 불러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럴 때는 바인드를 쓰시면 됩니다. 바인드가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인드 타입이 나옵니다. 그냥 바인드 말고 인서트요. 인서트로 바꿔버리면 도면 전체가 블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